그래도 1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 제네시스 정도? 가슴 수술하고 나서 성관계가 가능한 시점이 있어. 좀 격했나 봐. 얘 또 운대요. 야, 아니 나 왜 이래? 왜 이런 감정이 자꾸 막. Hey 파자매스, 나 지금 너무 신나. It's because 파자매 파티에 최초로 뷰티팀이 찾아왔기 때문이지. 특히 VT 리드샷 내가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 이거 셀프캠까지 찍었잖아. 파자매들도 한번 봐봐. 그럼 지금부터 피부 관리하는 루틴을 한번 찍어볼게. 미세먼지 잔뜩 뒤집어쓴 피부 보이지? 오늘은 이 시카 마스크 클렌저로 세안해볼 거야. 에치니 콧물팩 클렌저인데 이거 봐, 이 콧물처럼 쭉쭉 늘어나는 제형 보여? 제형이 찐득해서 피지랑 노폐물이 잘 씻기는 느낌이 나더라고. 어때? 피부 완전 깨끗해졌지? 이제 이 레티에이 리드샷 팩으로 스킨케어를 해줄 거야. 바르자마자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는데 공주들아, 피부를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 어머, 피부가 도자기처럼 매끈해진 것 같지 않아? 스킨케어의 마무리는 바로 마스크팩이잖아? 어머, 크라이오 아이스 마스크라더니 여름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나잖아. 어때? 피부 컨디션 아주 확 올라온 것 같지 않아? 내일 아주 자신있게 파자매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파자매들 셀프캠 잘 보고 왔지? 내가 세안할 때 썼던 이 시카 마스크 클렌저는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얼굴에 3분 정도 올려둔 뒤 씻어내면 블랙헤드와 진정 케어까지 해준대. 시카 마스크 클렌저로 세안한 다음 저녁 스킨케어 0단계로 사용했던 리드샷! 레티에이 리드샷 100으로 관리하면 촘촘하게 피부결을 케어해줘서 매끈한 도자기 피부가 완성돼. 그리고 이 크라이오 아이스 마스크는 뽑아쓰기 편해서 더운 여름에 필수템이야. 파자매들, 얼굴만 관리하는 거 아니지? 진정한 공주라면 손발 관리도 필수로 해줘야 된다고. 짠! 어때? 너무 귀엽지? 거친 손과 발 각질을 케어해주는 핸드 앤 풋 리드샷 마스크야. 이 마스크는 기획 세트를 구매하면 증정해준다는데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야? 파자매 세트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파자매들, 지금부터 역대급 할인 혜택 쏟아지니까 잘 들어! 시카 마스크 클렌저 1개, 레티에이 리드샷 100 1개, 크라이오 아이스 마스크 1개, 이렇게 한 세트가 정가 10만원인데 무려 50% 할인해가지고 49,900원! 잠깐만, 진짜 최저가인지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어머나, 진짜 최저가 맞잖아. 괜히 의심했네? 그리고 한 세트만 구매해도 리드샷 풋필링 마스크 2개, 리드샷 너리싱 핸드 마스크 2개도 증정해주고, 근데 또 여기에 기획 세트를 구매하는 선착순 50명에게 프로시카 리드샷 100 2스텝 하이드로겔 마스크 2개를 증정해주고, 또 여기에 댓글 이벤트 당첨자 10명에게 시카 마스크 클렌저까지! 역대급 최저 할인가에 역대급 사은품에 무료 배송까지!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싸니까 우리 파자매들 절대 놓치지 말고 꼭 겟하도록 해! 파자매들 커밍 안녕! 세영자매 안녕. 두팔자매 다들 한 코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파자매 파티 아니고 코자매 파티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이름을. 코자매 파티!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야무지게 시작해볼까? 얼굴을 싹 다 성형했지만 그래도 이소룡으로 웃길 수 있는 여자 이세영이야. 20살에 1년 동안 전신을 다 갈아엎은 조두팔이야. 아니 두판이 최근에 내가 코 수술을 또 했다고 들었거든? 맞아. 어때? 너무 예쁜데? 잘 너무 됐어? 잘 됐다 그치? 아, 그래? 아니 우리 성형기의 또 권위자 박사님이 지금 마스터시잖아요. 난 마스터. 옆에서 한번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사실은 이마에서 떨어지는 라인은 6년 동안 봐왔지만 지금 코가 제일 어울리긴 해. 근데 완전 2주밖에 안 됐거든? 붓기가 아직 덜 빠졌어. 맞아. 지금 붓기가 덜 빠져서 그런가 살짝 보면 조금 짝짝이야. 그치?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이쪽이 약간 부었어. 아, 그래? 나는 성형외과에서 상담 실장으로도 캐스팅을 당했어. 잘할 것 같아 되게. 왜냐면 난 일본어가 되잖아. 외국에서 정말 많이 성형을 하러 와. 그리고 성형 투어 상품 같은 것도 있더라고. 있어. 그래서 성형을 하러 왔다가 맛집도 들리고 에스테틱까지 받고 가는 그거를 세트 발이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 요즘. 요즘엔 다 그렇게 해? 그래. 나한테 그런 역할 이제는 주시겠다는 거야. 월급을 얼마든지 주겠다. 불러만 달래고. 그러니까 일본이 관광객들 대상인 거지. 나 팔 자신 있거든. 월 한 3천 불러도 그러실래요? 했더니 그러겠대. 왜 안 했어? 흔들렸지. 근데 나는 방송을 아직 그만둘 생각이 없다. 거절을 했는데 그럼 주말만 나와달라는 거야. 그건 지금 고민 중이야. 왜 나는 그런 연락이 안 오지?
두파리는 예쁜데 뭔가 이렇게 잘 파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런 거 같긴 해. 내가. 막 이렇게 어쨌든 막 사박사박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맞아. 그니까. 그럼 오늘 성형 특집인 만큼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성형을 했는지 이제 성형 자기소개 먼저 성형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 일단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형을 했고 쌍꺼풀 이제 3회. 처음에는 인라인하고 그 다음에는 아웃라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아웃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 밑트임 이렇게 하고 이제 눈꼬리 수술이라고 이제 선생님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드임, 앞트임, 다 해놨고 이제 사방으로 터버린 것 같아. 동서남으로 이렇게 터버렸어? 맞아. 눈밑 지방제 매치라고. 네, 애교살 필러 2번 맞았는데 지금 녹였고 코 성형은 이제 지금 3번째 그리고 코 필러는 맞았었는데 지금 녹였다가 입술 필러 한 5번 맞고 이제 녹이긴 한 건데 이제 입꼬리 수술, 안면 윤곽, 턱끝 성형, 가슴 성형, 전신 지방흡 비비랑 종아리알 제거. 이렇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갔네. 그럼 종아리까지가 이제 끝이네? 맞아. 머리부터 여기가- 발끝까지. 어. 이제 발끝까지는 안 했고. 종아리까지는 했대. 다리까지는 딱 했네. 종아리까지.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 볼까? 오케이. 눈 2번, 코 1번, 교정 중이고 가슴 수술했고 눈은 어디? 메몰로 했다가 메몰은 풀 수 있어. 메모유가 절개지. 그치. 그치. 그래서 메몰 1번, 절개 1번 한 거고 나도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밑트임 다 한 거고 가슴은 이제 필러를 넣었다가 그거 제거 수술을 하고 최근에 다시 가슴을 제대로 이제 보형물 넣어서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잘못 알려졌더라고. 내가 무슨 유륜 문신을 했대. 유륜 문신? 문신을 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났는데 정정 드리자면 문신이 아니라 이게 색소 침착이 될 수 있게 크림을 바르면 색깔이 예쁘게 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문신하는 것처럼 막 그 꼬챙이 같은 걸로 도도도도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파. 여기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장미꽃 이런 민감한데. 걸 그린 게 아니고. 아니야. 장미꽃 색깔이 된 거지. 그러니까 색소 관련된 그런 시술? 수술? 점점 색깔이 옅어지면서 다홍색이 돼. 바르기만 해도 핑크색이 된다니까? 혹시 안 아파 하나도. 색깔이 좀 많이 이제 진해도 진해도 돼. 바뀌어? 바뀌어. 내가 지금 다홍색이야. 어머, 나 좀 탐난다. 물론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니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이런 거 받고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괜찮다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쨌든 간에 좀 많이 바꿨잖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수술비, 시술비 포함해가지고. 솔직히 유튜브 초창기 때는 협찬 받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웬만하면 이제 내 돈으로 했는데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 거의 외제차네 거의. 국산차가 아니고 외제차 정도 되는 외제차. 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네. 거. 좋은 클래스로. 나는 국산차 정도인데 제네시스 정도? 오. 태운 거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이제 거래되는 자동차잖아. 외제차와 국산차. 어쨌든 성형도 막 돈값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 내가 했던 성형 혹은 수술 시술 중에 이건 진짜 돈값했다. 나는 사실 코랑 가슴. 음. 어쨌든 사람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코라고 생각을 하거든.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주먹코야. 나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라고 못 느꼈어. 내가 그리고 그랬거든. 주먹코였어 되게. 코가 퍼져 있고 지금 다시 돌아가도 쌍꺼풀은 안 할 수 있지만 코는 할 것 같아. 나도. 뭔지 알지? 나도 코가 그런 진짜. 그래 코가 진짜 중요해. 그럼 두파리는 본인이 했던 거 중에 코. 나는 이제 안면 윤곽.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수술이어서 나는 만족했고 일단. 돈값했다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 두 개인데 그냥 둘 다 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코 깎았구나. 난 깎았어 여기 잠깐만. 매부리코를. 이거 옆으로 한번 봐봐. 아니 깎았는데도 되게 높다. 깎았는데도 높고 그리고 얘가 보니까 중국 트렌드에 맞네. 요즘에 중국에서는 매부리를 다 깎지 않아. 살짝 자연스럽게 살려주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살짝 살아있어. 뾰루지 아니면 살린 거야. 둘 중에 뭐야? 뼈루지. 뼈루지. 야, 너무 예쁘다. 뼈에 살짝 그 트러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게 요즘에 진짜 트렌드예요.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나 완전 전문가야. 중국 남자 좋아하잖아. 리들샷으로 모공은 쫀쫀하게. 모공 케어에는 VT 리들샷. 알지? 두파리는 뭐 제일 비쌌던 수술이 어디 갔어? 난 지방분해 주사라고 또 따로 맞은 게 있어.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나는. 어디에 맞아 그거를? 나는 전신에 다 맞았거든. 주사 맞고 하니까 진짜 확실히 살이 엄청 잘 빠져. 근데 금액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겨우 2,500인가 하고 했어. 근데 이게 내가 한 것 중에 제일 비쌌어 나는. 와, 난 가슴. SNL 한창 할 때 뒤태 미녀니 뭐니 막 이런 역할들을 했었으니까 앞태 미녀도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성형을 욕심쟁이. 왜냐면 그때는 아예 얼굴에 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니까
몸매가 더 좋아지고 싶은 거야. 어. 근데 가슴이 그때 좀 작았거든. 그래서 가슴에다가 필러를 넣은 거야. 몇 cc만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 좋은 필러 넣으면. 그치. 근데 그걸 여기다가 왕창 넣은 거야. 1000만 원어치 넣은 거야. 내가 운동을 하러 갔는데 바벨에 한번 가슴을 탁 하고 부딪혔어. 수술했던 데가 찢어지면서 여기 필러가 다 새어 나온 거야. 난 정말 놀랐어. 2두랑 3두가 갑자기 커져. 왼쪽 팔만 헐크처럼. 그러면서 이쪽 가슴 싹 사라지는 거야. 아이고, 싹 사라지고 내가 필러가 이게 터졌구나. 필러 제거 수술을 하는 병원을 한 군데 찾아서 내가 갔어. 그때 응급 수술을 해야 된대. 왜냐면 이게 발끝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대. 그럴 때는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도 내일 모레도 촬영이 있었어. 흘러내리지 않게 여기로 네트를 묶고 다녔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스케줄 이제 뺄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수술을 받았지.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수술 중에 가슴 필러 제거 수술이 제일 아팠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하니까 넣기로 결정을 한 거지. 왜냐면 가슴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들거나 할 그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내가 봐도 싫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한 거야. 근데 필러는 진짜 잘 생각하고 넣어야 되는 맞아. 것 같아.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했을 때 어쨌든 막 좀 스킨십 하면은 좀 감촉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촉감 같은 게 좀 달라지는 게 있나?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 그 성형하고 나서 스킨십이나 그런 거 하면은 어.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 어디가 그랬어 보통? 나는 입술. 어. 입술이랑 그치 그치. 어, 말해도 되나? 여기. 어. 여기랑 가슴? 어. 근데 어쨌든 가슴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상은 고정 속옷을 해야 돼. 짱짱한 거. 여기를 아예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옆빠짐이나 밑빠짐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아, 얘가 안정적으로 여기에 자리 잡힐 때까지 이제 맞아. 이렇게 모양을 유지해 주는 거야. 형성되기 전에 이거를 세게 움켜잡거나 막 이렇게 만약에 해. 그러면은 빠짐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돌아갔다고 옆으로? 그냥 누우면은 가슴이 여기 달렸다고 해야 돼. 안 돼. 왜? 가슴 수술 하고 나서 성관계가 가능한 시점이 있어. 한 달. 한 달. 그래서 그거 지나고 하긴 했어. 근데 좀 촉촉했나 봐. 그래서 많이 뭐 좀 지금 보면 좀 여기 달려 있어 이렇게. 근데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서 누웠을 때만 여기 달린 거라서. 정도는 우리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 너무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누웠을 때 한쪽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니 두 개 다. 야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세영자매 같은 경우에도 가슴을 했을 때 좀 자신감이 생겨서 막 비키니 같은 걸 막 입고 돌아다닌다든가. 근데 그 영상 본 거 같거든. 그래 그거 여기 있는 사람들 모든 알고리즘에 한 번쯤은 떴을걸? 그치? 그때 기분 어땠어? 재즈지. 그치? 100장 정도 사서 그걸 다 입어봤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니플 패치만 붙이고도 자신 있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해. 뽕브라 그리고 와이어 브라 했을 때는 뽕을 계속 넣거나 여름에 진짜 힘들거든. 맞아. 땀 차고. 근데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내가 여기 있던 땀띠가 싹 사라졌어. 그리고 자신감도 상승하고 뭔가. 나 지금도 니플 밴드밖에 안 한 거야 낫이랑. 미안합니다. 아니 왜 솔직하면 좋잖아요. 지나치게 솔직하긴 하다. 좋아. 그러면은 성형한 걸 알았을 때 어쨌든 뭔가 막 남자들의 반응 어땠어? 막. 나는 번호를 따였어. 진짜로. 나 어떤 남자애가 되게 어려 보이는 남자애가 와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저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뒤돌아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야. 태어나 처음으로. 그래서 내가 저요? 저 누군지 모르세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진짜로 마음에 들어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하길래 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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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몰라요 이거? 개고만 했더니 알아요 하길래 그러니까요 인사 친구나 먹어야 해가지고 인사 친구였어. 지금도 그 친구가 내 스토리 가끔 좋아요 누르거든. 어머. 이게 에피소드로 난 너무 자랑거리가 된 거지. 어디 갈 때마다 얘기했어. 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한테 나 번호 따였다나 이랬더니 수고이 하고 머쓱 해가지고 세영자매도 전 남친 일본인이었잖아. 채널명이 그대로더라고. 그치? 나도 뭐 파자매 파티 뭐 이런 거 이렇게 귀엽게 바꿀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같이 채널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거면 삭제하는 게 낫지 채널을. 되게 안 좋은 걸로 헤어진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고. 나도 전 남친이랑 공개 연애했었거든. 알아. 나 봤던. 근데 삭제하기가 못하겠다. 못하겠더라고. 싸우면서 헤어져가지고 다 내리라 그래서 그래 다 지워버릴 거 하면서 했는데 나 안 지웠거든 사실. 못 지워.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 추억을 쉽게 못 버려가지고 막 누가 선물 주면은 제대로 뭐 버리지 못하고 집에 뭐가 많더라고.
그럼. 두 팔 남편 썰 좀 풀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 남편 맨날 반대했어. 성형하지 말라고. 지금도 괜찮다고. 근데 하고 오면 뭐또 막상 예쁘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듣기로는 첫사랑이라고 하던데 아직도 맞아. 보면 막 설레고 그래? 그냥 내가 미친 듯이 좋아해. 볼 만지고 싶고 막 냄새 맡고 싶고 그리고 막 아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게 사랑인가 보다. 결혼하면 좋아? 같이 계속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지금 뭔가 안정감이 드나 보다. 그치? 결혼해야 되나? 여기보다 싼 데 없다? 지금 안 사면 두고두고 후회할걸? 미쳐버린 가격. 절대 놓치지 말라고? 아 이거 두 팔이는 그럼 중학교 2학년 처음 했다 그랬잖아. 처음 성형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 태어나기를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근데 호기심이 많았구나. 왜냐하면 이제 학창 시절에도 맨날 거울만 붙들고 있었거든. 달라지는 거 보면 또 재밌고 만족하고 내 얼굴을 보정해가지고 이렇게 성형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연구를 내가 많이 했거든. 성형하고 나니까 포토샵된 얼굴이 나오기도 했어. 사람이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오니까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자의 마음. 그래서 성형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도 아니야. 자기 추구미에 따라서 누군 예쁘다, 누군 예쁘지 않다, 누군 멋있다, 누군 멋있지 않다 이런 거를 다들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하도 많이 주변에서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스라이팅 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성격도 변하고 소심해지고 조금 외모에 집착도 하게 됐던 것 같아. 그걸 극복함으로써 정말로 더 밝아지고 더 자신 있어지고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없어진 지금 내가 난 너무 좋거든. 아마 너도 그럴 거야. 나도 이제 내가 좋아. 내가 원래 진짜 뚱뚱했거든. 돼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 내가. 그래서 날 싫어하는 게 내가 뚱뚱하고 못생겨서 그런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지방 흡입도 하고 지방 분해 주사도 맞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나도 그걸로 자존감이 조금은 회복된 것 같아. 그래 인생 한 번이야. 그치.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마가 너무 넓어서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도 했고 코도 내가 여기 매부리코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코 뭐 어디 뭐 다쳤어? 뭐 이러는 거야. 그런 말들이 잘못된 거야. 그게 좀 나는 어쨌든 이거를 두 개를 바꿨잖아.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들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스트레스 거리가 일단 사라지잖아. 스트레스를 해서 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그 이후로 아예 안 받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돈이 쌓이잖아. 그럼 그거로 그냥 장비 강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레벨업이야. 업그레이드 하고 싶고 그냥. 딱 그거야 진짜. 그런 느낌인 것 같네. 아니 우리 성형 특집으로 이렇게 모여준 만큼 우리 자매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병원 추천한다 아니면 이런 병원은 걸러라. 성형을 할 때 의료 사고 난 곳은 좀 피하는 게 좋고 아 나 이런 소신 발언 좋아. 너 취향대로 하는 게 좋아. 이거 좋네. 맞아. 실장들이 부르기를 가격이 딱 제각각 다른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이제 거기서 했던 친구 데리고 가서 가격 덤태기 씌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그럼 다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어. 병원을 선택할 때 절대로 광고만 보고 하지 말 것. 잘 됐다고 하는 지인이 얘기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 귀찮다고 눈, 코, 입 몰아서 하지 말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탑을 찍은 유명한 내 지인이 한 그런 병원에 가서 따로따로 하는 거. 만약에 다 할 거라면. 특화되어 있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따로 받았잖아. 저는 가슴 전문 병원에서 받았고 가슴계 아버지시네. 진짜로. 신사동 가면 우리 두 번째 아버지 사시는 거잖아. 세 번째 아버지, 네 번째 아버지도 신사역에 사셔. 아버지가 몇 분, 한 7분 계신가? 넌 압구정인가? 나? 다 흩어져 있어. 너무 그러니까 전국구 아버지가 계신 거잖아. 전국구로다가. 우리가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성형을 했지만 성형했다고 또 사람들이 막 욕을 하거나 악플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한창 성형 내가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되게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혼났어. 야, 너 진짜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내가 좀 피해망상이 쪄들어 있어가지고 왜 나 성형 못하게 막는 거야? 약간 이런 미친 공격으로 생각을 좀 받아들였구나. 해가지고 제일 상처받았던 악플은 성형해도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런 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래.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 얘 또 운대요. 아니 나 왜 이래 왜 이런 감정이 자꾸 막 왔다 갔다 나도 그래. 조중이야 뭐야 진짜. 나도 그래. 미안해. 나도 뭐 러브 마실래? 보고 가끔 울어. 원래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아유 세상에 한잔해. 눈물이 차올라 흐르지 못하는. 근데 두 팔에는 우는 모습도 예쁘다. 아니야. 근데 그래도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 줬잖아. 맞아. 맞아요. 막 내가 소개해줬어. 그 와중에 돈 벌라고. 이거 차라리 다 신고해서 돈 벌 수 있다고. 이거는 왜냐면 피해 보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물어보고 알려줬고 취하하려면 어쨌든 합의금을 내야 되잖아. 되니까. 합의금이 천차만별이야. 악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악플 같은 거 지우지 말라고. 다 재테크라고. 잡혔어. 탈퇴하면은 안 잡히겠지 하지만 다 잡혀. 다 잡혀. 그리고 내가 고소했던 분 중에 진짜로 악질 있었어? 진짜로 악질이었는데 처음 얘기해 방송에서. 자기가 와서 영상 올리는 것마다 악플을 달고 어느 정도로 심했었냐면은 뭐 항상 응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답글을 달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다른 댓글을 수정을 해. 어머. 너 같은 년은 뭐뭐 해서 뭐뭐 해. 그러면 나는 거기에 네 감사합니다를 단 사람이 되는 거야. 어머. 내가 그것 때문에 고소를 결정을 한 거였어. 그게 되게 컸어. 와 진짜 악질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댓글 달았던 거를 들어가서 보니까 다 수정됨. 그 내역들 있잖아. 충격이었어 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 댓글들을 계속 볼 거 아니야. 근데 그치, 내가 거기에 그치. 이상하게 대답한 사람이 되니까 와 이게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을 열받게 하네. 사이코 거기서 아니야 사이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잡혔거든. 그 사람은 합의금도 엄청 많이 냈어 나한테. 재밌어서 그랬대. 너무 죄송하대. 이게 진짜 악질이다. 진짜 악질이었어. 그게 심하긴 하네. 아무튼 이제 우리 슬슬 집에 갈 때가 됐어. 왜 벌써 가? 너무 아쉽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지. 와 시간 빨리 지나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할 건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떨렸고 영광이었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뭐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할 수 있고 되게 잘 끌어줄 것 같아서 나왔는데 역시나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지. 소개할 수 있었던 얘기 다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파자마까지 입고 너무 컨셉도 좋고 내 알고리즘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나도 인스타 막 릴스 그래. 이런 거 막 우리 자매들 홍보 열심히 해줘야 돼.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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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